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STX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자, 제가 STX에 대해서 일단 증자를 받는 거는 일단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근데 사실상 여기서 10배 오른 상황에서, 그쵸,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증자를 한다, 그리고 주주 배정을 한다,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증자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쵸, 증자 규모가, 자, 보세요. 일단 7,350원에 신주 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주가 얼마예요? 9,380원이죠. 권리락 6% 받았는데 한 번 더 받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들어오느냐? 신주 인수권이 들어올 거예요. 신주 인수권이 들어오는데 신주 인수권은 매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STX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 그쵸? 이평선 간에 교차되는 시점인 기술적인 내용,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신주 인수권을 매각했을 때 내가 확보되는 자금 플러스 추가 매수 시점을 어디로 잡아야 되는지, 그쵸? 그리고 신규를 내가 고려하고 있다면 신규는 하지 마세요. 신규는 하지 마세요. 신규는 신고가 구간, 그리고 단기적으로만 딱 보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 시점을 잡는 것도 무조건 단기적인 공략만을 했을 때 한 30%, 많게는 한 40% 이상이 나오는 건데, 이런 구간을 노리는 거지. 그쵸? 이미 추세는요, 바닥에서 10배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그쵸? 합병 분할, 그쵸? 그린로지스하고 분할을 했죠. 이 분할에 대한 이슈도 지금 다 주가에 적용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기다리려면 차라리 STX가 움직이려면 조선주가 강세를 보여야 되거든요. 조선주를 하는 게 낫다. 왜? 조선주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용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 있죠?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STX가 오늘도 4%대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자, 여기 반등하는 구간에서 제가 매도도 그렇고 매수도 그렇고 지금은 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앞서서 말씀드렸죠. 발행가액이 7,350원입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2,200억이에요. STX의 시가총액이.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STX의 시가총액이 2,200억인데 여기서 2배, 3배, 4배, 5배 정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1조 원입니다. STX의 시가총액이 1조 원까지 갈 수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아니죠. 지금 적자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 상황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는 여기 실적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요건 여기서 나온 요 시세 있죠. 요 시세. 8월 달에 나온 요거. 요 시세는요, 세력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 세력들을 우리가 응용하는 게 좋아요. 그쵸? 응용을 하게 되면 활용할 수 있거든요. 왜? 매도하는 구간이 보이니까. 근데 매도하는 구간 중에서 정확하게 고가를 잡을 수는 없죠. 근데 우리가 최소한 3만원 중반 후반대 정도에서는 매도가 된다. 왜? 음봉이 첫 번째 떨어졌었던 요 구간만 보더라도요, 32,000원 정도가 잡히거든요. 그럼 충분히 우리가 이 구간에서는 매도할 수 있다. 그쵸? 근데 매도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증자까지 고려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그쵸? 요거 하지 마시고, 증자를 받았을 때는 내가 어쩔 수 없이 납입을 해야 되고, 그 납입을 한 부분에 대해서, 그쵸? 주식도 늦게 들어오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7,350원까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내가 7,350원까지 하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근사치까지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증자를 해서 500억 정도의 자금을 끌어당기려고 해요. STX에서. 그걸 주주 배정으로 합니다. 주주 배정으로. 그건 기존의 주주들한테 강제로 이거 주가 낮출 거니까 돈 갖고 와. 낮춘 만큼 너네가 손해를 안 보려면. 그러면 주가는 그 가격대 근사치까지 빠집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더 늦게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가서 이 근사치에서 반등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효율상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자, 지금 권리락을 맞은 사람들은 그 계좌 안에다가 나올 거예요. STX 뭐 10몇, 20몇, 30몇 R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주 인수권이 들어올 겁니다. 요게 매각이 됩니다. 이거 매각해야 돼요. 매각도 안 하고 내가 증자도 안 받잖아요. 그러면 신주 인수권으로 얻을 수 있는 돈이 날라가요. 이거 절대 버리지 마시고 매각하세요. 그리고 증자 받지 마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건, 그쵸? 근사치까지 떨어지는 그 가격대를 기다리는 겁니다. 가격대를. 그 가격대까지 기다렸을 때 반등이 한 차례 나올 건데, 그때는 반등이 강하게 나올 겁니다. 적어도 30% 정도는 나와요. 그 30%의 물량으로 우리는 수익으로 전환시켜서 나오거나, 아니면 이 신규를 고려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다. 그러면 가격적인 기준이 세워졌죠. 여기 나온 신주 배정일 기준, 신주 발행가액 7,350원. 그쵸? 이렇게 할인율을 적용을 하는 게
그쵸? 할인율을 적용을 하는 게 주주에 대한 혜택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유상증자는요. 한 가지 조건을 빼고는 무조건 악재예요. 그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요. 증설. 그쵸? 공장에 대한 증설, 그쵸?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한 투자, 그러기 위해서 증자를 한다면 그건 오케이. 그쵸? 그러기 위해서 한 게 코스모입니다. 코스모 그룹. 그쵸? 이건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 한 거예요. 자, 그렇다는 건 성장 산업군에서 하는 건데 요거는 증자 목적 자체가 달라요. 증자 목적 자체가. 자, 제가 다른 공시 내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유상증자 결정. 운영자금. 아니, 지들 운영하는 회사 운영자금을 왜 투자자들한테 뺏어가냐고요. 그리고 빚을 갚는 자금 250억을 300억을 운영자금으로 받고 250억을 채무상환자금으로 주주배정으로 받겠대요. 주주배정 후 실권주는 일반 공모하겠다.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다. 그쵸?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거기에 굳이 동조할 필요 없고요. 내가 물려있다면 지금 매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미 손실이 크기 때문에 매도할 이유 자체가 없고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를 기다리는 게 훨씬 더 낫다. 왜? 구간에 따라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고 그 가격대를 잡는 게 자 7,350원을 기준해서 그렇죠.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연결을 시키는 건데 이 단기의 기준은 2주 안에 내가 나올 수 있는 가격대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의 기준이 되는 건요. 철저하게 7,350원이 아니라 STX의 반등 구간부터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내용이 언제부터 시작이 될 건지 그리고 추가 매수는 어느 시점 그리고 무엇보다 비중을 어느 정도로 담아갔을 때 안전하게 단기로 내가 뺄 수 있는지 그리고 단기는 2주 안쪽입니다. 이 구간을 제가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 내용 똑똑히 받아 가셔가지고 그대로 적용을 시켜서 매매를 하시면 STX로 최소한 내가 최고가에 물려있지 않는 다음에는 손해보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모든 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릴게요. 대신에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입니다. 최소한의 성의는 돈 아니에요. 돈 안 받고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STX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과정이 있을 때까지 제가 계속 기다리라고 한 내용은 뭐죠? 효율을 높여서예요. 그렇죠? 효율을 높이는 과정 동안 계좌의 효율도 높여야 되죠. 계좌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여기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하셔가지고 뭘 해야 된다? 철저하게요. 멘탈 잡으세요. 멘탈. 주식 투자에서 멘탈이 안 잡힌다 그러면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으로 들어오면 되고 멘탈을 잡기 위해서는 단기 수익이 채워져야 됩니다. 계좌가 채워지면 멘탈은 자동적으로 잡힐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멘탈을 잡기 위해서 철저하게 단기 공략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계속돼서 단기 공략을 진행을 하고 있고 자, 월요일 같은 경우엔 그렇습니다. CCS 하루에 15% 수익 발생됐고요. 한국 알콜 역시도 10% 이상 수익이 발생됐고 하나마이크론 역시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번 주 움직임만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한국 알콜 그쵸 월요일날 장중에 26%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종가에 매도를 하기 때문에 5% 정도의 수익 구간에서 매도 마감이 됐습니다. CCS 같은 경우에도요. 자 월요일이죠. 하루에 15%에 달하는 왜? 자 보세요. 시가 마이너스 15% 종가 마이너스 4.6% 근데 제가 정확하게 장 시작 전에 시작을 해서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VI 진입 보합권까지 상승 매도 나갑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체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쭉 내려보면 똑같이 진행이 되는 내용이 있다. 잉글 우드랩 그쵸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이유 반드시 기억하세요. 주가가 더 빠릅니다. 실적보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뒤따라서 무조건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고요. DIT 역시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이 발생하고 있죠. 그렇죠? 내가 당일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요.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신고가에 대한 부분에서 철저하게 대형주를 베이스로 갔을 때는 금액을 높여도 좋다. 근데 대형주를 매매하라는 게 아니라 DIT처럼 그쵸 HBM 관련주 이렇게 반도체 종목이었을 경우에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구간을 내가 철저하게 매매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신고가 그쵸 쭉 올라가면 자 보세요. 12,000원부터 22,000원까지 상승하는 상황이 발생하죠. 우리는 이 구간부터 공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요 내용도 보시면요. 10월 11일이네요. DIT 시초가 공략 딱 나오죠. 자, 정확히 10월 11일 그쵸? 시초가에서 하루에 20% 수익 딱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대형주를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금액 높일 수 있고요. 그쵸? 종가에 매도 안 해도 되죠. 일주일에 50% 가까운 수익이 발생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반복됐을 때 멘탈이 잡힐 수밖에 없다. 주식 투자하면서 단타 그리고 멘탈을 잡기 위해서는 그쵸? 내가 막 안 잡힌다 그러면 무료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자, 무료로 받을 테니까 무조건 들어오셔서 멘탈 잡으시고요. 입장 방법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번호 확인해서 내용이 궁금하다 그러면 숫자 3, 그리고 실시간으로 내용을 들으면서 멘탈을 잡고 싶다, 심리를 안정시켜야겠다, 가격대를 내가 실시간으로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고가 반드시 알고 가세요.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